네, 대표 원장을 맡게 되었고요. 저는 바로 그냥 탄탄한 영어 1등급이라고 들어갔고, 요거는 원래 제가 고등학생 가르칠 때도 항상 영어 1등급 중에서도 좀 탄탄하게 좀 안정적으로 1등급을 맞춰드리겠다라는 저의 슬로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여기 학원에서 이제 제 브랜드를 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의 좀 교수 철학이 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신 프로그램 설명드릴 거고,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직강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수업 안에서 모든 거를 다 끝내자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온 친구들은 굉장히 좀 빡빡하고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되게 오래 남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뭐 한 5시쯤 왔는데 10시까지 남아야 될 수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들이 제 시간에 가기 위해서라도 좀 시간적으로도 좀 빠르게 하는 학습을 하고요. 그래서 좀 빠르고 정확하게 before and after class 안에 모든 걸 다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신 소개, 내신 교재 제 거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론 수능도 계속 같이 하고 있지만 내신을 좀 오래 했었고요. 처음에 제가 강사 생활을 시작한 게 이제 되게 빡센 어학원에서 근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항상 중학생 아이들은 무조건 100점을 내겠다라는 그런 어학원이어서 그런 좀 거기에서 이제 훈련이 되다 보니까 제가 그런 모토를 가지고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도 계속 그런 습득으로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주말에는 이화여고라고 하는 자사고에서 한 5년 정도 지금 내신을 전문으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하고 있고요. 계속 정규 1등에서 3등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기반으로 한 내신도 제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재는 다 자체 교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쓴 말인데, 사실 저는 영어를 암기를 시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영어는 암기를 하면 100점을 맞는다고 하지만 암기 이전에 저는 무조건 이해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본문이나 문법 같은 걸 반복을 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암기가 되거든요. 그거는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가게 되면 사실 전지문이 엄청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다 암기한다는 게 사실은 좀 힘들어요. 하지만 중학교 때부터 이해를 하고 반복을 해서 뭔가 지문을 통달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은 고등학교 가서도 굉장히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원포인트 레슨이 들어갑니다. 뭐 학교 한 시험당 한 2가지 정도 포인트가 들어가는데, 그냥 그거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그 포인트의 가장 큰 범주에서 시작을 합니다. 뭐 투부정사의 가장 소규모라는 어떤 포인트가 나왔다면 일단 투부정사부터 저는 무조건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숲을 보고 좀 나무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확장 학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프로그램은 제가 이제 5단계라고 해놓았고, 최소 모든 과를 5회독은 제가 시키고 보내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제 한 거의 이 2달 동안 내신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중학생들은 이제 한 달 과정이 될 겁니다. 한 달 과정에 일단 첫 주에는 무조건 교과서를 다 끝내고 계속 4주 동안 계속 반복 학습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써놨고요. 처음에 오면 단어와 문법을 잡을 거예요. 이제 뭐 보통 한 2가 정도 시험에 들어가니까 그 단어와 문법을 과 상관없이 모든 단어와 문법을 잡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본문을 체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한 요 2가지를 가지고 아이들이 저하고 1대1로 문법 내용을 본인들이 스스로 정리하고 나서 저에게 와서 설명을 해주는 식으로 교육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 3단계가 저는 이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고 나서야 아이들이 문제를 풀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성급하게 문제를 바로 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체화된 후에 문법을 풀어야 아이들도 자신감 있게 풀 수 있고 본인이 뭘 틀리는지 알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문법 풀이라든지 본문도 무작정 암기시키진 않고요. 저는 한글말을 주고 무조건 영작을 먼저 시킬 겁니다. 그래서 주어나 동사나 영어의 어순에 맞게 영작 학습을 시킬 거고, 그리고 저희가 현재는 이제 온라인으로 좀 학습을 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학습은 이 4단계가 다 완성되고 나서 온라인으로 계속 반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직접 보충 때는 저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다 완성된 상태로 시험에 들어가게끔 한다는 거고요. 문제풀이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오답 정리는 반드시 시키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설명을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자기가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냥 내신 수업이 아닌 수업에서도 학생들하고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수업 시간에 오면 제가 교과서는 무조건 1주 안에 완성을 시킨다고 했으니까 일단 수업 전에 본인이 단어는 암기를 해와야 합니다. 그리고 문법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뭘 할지는 알고 와야 돼요. 본인이 수업 전에. 그래서 요거는 저하고 만나기 한 30분 정도 이렇게 시킬 거고, 그러고 나면 제가 문법에서 중요한 걸 제가 다시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제가 다 수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따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수업한 본문을 그대로 체화할 수 있도록 이제 필사 부분을 따로 정리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교재는 수업 중에 그렇게 구성이 되고 저하고 이제 1대1로 이제 내용 설명하고 정리하고 이제 하게 되면 수업 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문법 문제 풀이를 하고 이 배운 학습에 대해서 본문 영작 학습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주가 완성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실 미친 듯이 반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한 반복이라고 하는 건 단어는 할 수 없어요. 이제 학교마다 단어가 중요한 학교가 있고 문법이 중요한 학교가 있고 뭐 영작이 중요한 학교가 있고 서술형이 중요한 학교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밑바탕은 단어, 독해, 문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어가 암기되지 않으면 일단 해석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단어는 암기할 때까지 재시험 보게끔 할 거고요. 독해는 말씀드렸다시피 한글만 보고 영작을 먼저 할 겁니다. 아예 이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친구들은 제가 가르쳐 줄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문과 출신은 아니고 국문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보다 사실은 문법도 그래서 제가 좀 설명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고요. 그리고 한국말과 영어의 차이점을 잘 알고 있어서 한글에서 영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어려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제가 알려줄 거고 이렇게 영작이 좀 완성이 되면 무작정 시키진 않고 이제 첫 글자를 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글자 보고 좀 암기를 시키게끔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암기가 가게끔 그래서 독해는 이렇게 반복을 시킬 거고요. 문법은 독해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법에 대한 걸 일단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문법 수업을 할 때 이제 문법 책에 보면 가장 그 큰 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럼 그 예문을 먼저 해석하게끔 하고 그래서 너가 여기서 잡을 수 있는 문법의 키포인트가 뭐니? 그래서 너가 오늘 배운 걸 선생님한테 알려줄래? 라고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100% 문법은 독해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독해 안에서 해석이 되고 나면 문법이 쉬워져요. 한마디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게 투부정사나 동명사라는 걸 알고 가야지 요새 아이들은 투부정사 동명사가 뭐야? 그럼 투에 동사원형 붙이고 동사에 ing 붙이는 거야. 그냥 이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알고 말을 해야 하는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문법 개념은 독해 이후에 제가 체화를 시키고 학생별로 이제 반복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취약한 부분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거는 제가 뭐 노트를 문법 개념 노트를 보던가 아니면 영작 시험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제가 계속해서 노트 정리 그리고 틀린 문제도 노트 정리 계속 노트 정리를 시키면 빵꾸 나는 부분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맞춤으로 보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내신 대비 교재인데 요거는 그냥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 자사고하는 스타일 그대로 채용을 할 겁니다. 물론 지금 뭐 내신 콘서트라고 하는 부교재를 쓰기는 할 거예요.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그거는 문제풀이 할 때 쓰는 거고 제가 이제 수업 중에 돌리는 반복시키는 교재는 자체 교재를 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수업을 필기하는 용은 이제 형광펜을 저는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지문 안에 단락 안에서 중요한 소재나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경우는 노란색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단어는 초록색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을 사용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혼자 공부할 때도 좀 색깔별로 구분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선생님 수업하고 아이들은 이제 뭘 하냐?
복습을 해야죠. 그래서 모든 전문장을 제가 했던 수업에 있었던 필기를 필사하는 걸 시킬 겁니다. 그래서 필사를 하고 나서 당연히 한 줄 해석도 시키고요. 이 부분은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원래 시키는 건데 이제 한 문장 해석이 아니라 이 한 문장 해석을 자기의 말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말로 굉장히 짧게 요약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사실 이제 국어 능력도 되게 좋아지거든요. 이거를 이제 뭐뭐 했습니다, 주어가 뭐뭐 했습니다, 뭐뭐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여러 가지 기호를 써서 간략하게 적어 놓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고등학교 친구들은 나중에 이것만 잘라서 계속 보고 다니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문장의 연결고리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중학교 교과서는 그렇게 길거나 논리적인 지문이 있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습을 시킬 예정입니다. 어법, 문법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어휘 같은 건 빈칸을 제가 뚫어놓고요. 그 다음에 어법은 2개 중에 고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2개 고르고 이걸 이제 보통 아이들이 감으로 많이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너가 이걸 선택한 근거가 뭐니 쓰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쓴 근거, 선생님이 설명해준 근거가 맞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칠 거고, 어법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 한글 어순이 아니라 영어식으로 끊어읽기 어순으로 제가 해놓을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아이들이 요 부분까지는 연설문을 쓰는 거야, 연설문 쓰는 거야, 너가 존경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그래서 좀 끊어읽기 쉽게 좀 이렇게 해석을 해 놓을 거고요. 이걸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저하고 다음 시간에 와서 처음엔 해석이 주어진 부분으로 시험을 보고 또 다음에 와서는 해석이 없는 부분으로 또 시험을 볼 겁니다. 그리고 빈칸도 더 많아질 거고 최종적으로 빈칸이 하나 있는 거, 제가 첫 글자를 주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사실 아이들한테 외우게끔 하는 학원도 있어요. 실제로 어머니들 이제 고등학교 이제 진학해 보시고 학원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냥 고등 암기반이라고 하는 반이 따로 있습니다. 그냥 애들한테 그냥 가둬놓고 너 이거 다 외워, 선생님은 확인만 할 거야 라는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중학교 때 아이들이 학습을 그렇게 해서 올라오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암기만 계속 되는 거고 사실 영어 실력은 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 80점 이상은 절대 못 맞아요. 네, 그건 제가 장담을 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를 근본적으로 좀 늘려주는 수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본 수업도 사실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소수의 친구들은 한 10명 중에 1명은 사실 되게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중학교 친구들은 버티고 이제 여기 재원생 학부모님도 계신데 진짜 2시에 와서 10시까지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지금 한 달 정도 지금 저희가 그렇게 수업을 했는데 본인에게 맞는 교재가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교재로 세팅을 해서 본 수업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온라인 학습입니다. 뭐 집에서도 할 수 있고요. 아이들이 그냥 핸드폰으로도 어플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단어, 독해와 작문, 문법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이게 한 과라고 이제 되면 목표 시간을 본인이 정해놓고 컴퓨터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법도 제가 원하는 방식 그대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녀는 그녀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녀의 일을 그만두었다 라고 한다면 이걸 영어식으로 하게 되는 걸 먼저 끊어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영어는 주어랑 동사가 먼저지, 그 다음 목적어 나오는 거지, 그리고 부차적인 요소 나오는 거지, 요걸 먼저 한국말로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보고 있는 그대로 선택을 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그녀는 she 이렇게 단어에 맞게 넣게 되죠. 그리고 나면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 한글말만 보고 너가 타이핑 해봐 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식 어순배열, 순서배열 그리고 영적 완성으로 단계적으로 좀 아이들이 암기를 할 수 있게끔 온라인으로도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내신 대비 한 달 동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본 수업도
사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법과 독해 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제가 맡고 있는 이제 자사고 친구들인데요. 100점 맞는 친구들도 있고, 당연히 쉬운 시험은 100점을 맞습니다. 그 말은 중학교 시험은 100점을 맞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100점을 목표로 갈 거고요. 아이들이 A등급이라고 해서 40% 맞고 고등학교에 올라오게 되면 40%는 이제 지금은 5등급제로 바뀌었지만 9등급제일 때는 4, 5등급 정도 맞는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A등급 맞았다고 우쭐이 하시면 안 되고 A 중에서도 최상위 A가 되려고 노력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 성적 향상된 친구들, 그리고 일단 첫 수업 듣고 나면 제가 항상 조사를 하거든요. 수업 어땠니? 그러면 학부모님들도 모두 만족하시고 아이들도 지금까지 들었던 수업과는 좀 다른 게 느껴진다고 이렇게 많은 후기가 있으니까요. 좀 보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아나쌤 모두 들어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한 12시 반까지는 시간이 있어서 따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